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 미중 무역 분쟁 분석 이후 3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호재라면 분명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증시는 전혀 그 호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월요일 날 오전에 일본에서 들려온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이죠. 그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일 동안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수요일에는 1%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그걸 자본의 관점에서, 수익의 관점에서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분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월요일 오전에 일본에서 별로 좋지 않은 나쁜 소식 하나 들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판매 금지, 화웨이에 대한 판매 금지하고는 좀 다르죠. 즉, 일본이 일본산 제품을 수출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서류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늘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3개월 동안 일본산 반도체 소재가 한국에 수입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월요일 전 세계 거의 모든 장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휴전이죠. 무역 휴전에 의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한국은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요. 화요일에는 전자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정부와 기업, 삼성전자 위주로 이미 1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3개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 아침에요. 바로 일본 쪽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좋아. 니네가 그렇다면 3개 종목이 아니라 최대 100여 개 제품으로 수출 규제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본과 한국의 일종의 무역 분쟁은 분명합니다. 무역 분쟁이 나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즉 이건 삼성전자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면 결국 한국 전체에 대한 신용도가 부정적이라 보는 거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수요일 날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일본과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상승미소도 오늘 목요일 날에 방송이 나가지만 이미 월요일에 페이스북이나 카페에는 저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 반응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에 근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에 발끈한 거죠. 그런데 자본에는 계속 말씀드리죠. 민족주의, 애국심 이런 거 없죠. 당연히 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가슴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반응을 보였죠. 사실 7월 1일 이 글을 쓴 것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3일 동안 증시가 다 마이너스로 반응했고,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1% 이상 약 2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감정에 기반해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7월 21일인가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베 정부, 특히 아베가 선거 전략으로 계속
한국을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로 쏴주고, 뭐 여러 가지 아베 정부가 선거에 이용하기 좋은 재료를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요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20 끝나고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과 악수를 해버림으로써 아베가 북한을 어떻게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전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베가 이때다 하면서 한일 갈등을 담보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악용이다. 이런 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IHS 마켓,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이기도 하고 신용정보 업체죠. 신용평가기관인데요. IS 마켓에서는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반도체 제조사, 소재,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죠. 이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가 필요한 일본 기업도 피해가 볼 수 있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일본을 넘어 전 세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정책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이 IHS 마켓이 예상한 게 맞는지 틀린지. 중요한 건 현재죠. 일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국은 이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 규제죠. 규제. 이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향후 어떻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당연히 위기가 되잖아요. 위기라는 얘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위험과 기회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요소, 그 부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당이죠. 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따라 완전히 일본과의 최근 분쟁을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영 논리는 완전히 배제하고요. 자본의 논리, 수익의 논리로서 수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죠. 자본은 도덕도 애국심도 민족주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본은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관점으로 보면 자본의 관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로지 자본이 원하는 수익의 관점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분석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작은 결론도 내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금융시장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미국과 중국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한국 증시는 월화수 3일간 특히 수요일에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즉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승미소도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제대로 자본의 관점에서 파악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단 코스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는 수요일 오후 증시를 마감하자마자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2100선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매일경제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올 성장률 전망치를 0.2% 내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만으로도 힘드는데 일본과의 무역 분쟁까지 일으킨다면 한국의 성장률을 이 한은이나 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낮출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증시를 문제를 삼았고요. 환율도
일본과의 수출 규제, 일본과의 무역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7월 1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1147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하면서 지금 수요일 저녁 때에는 1169원, 순식간에 30원 가까이, 25원 가까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즉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냉정하게 민족주의, 애국심을 배제하고 현재를 보겠습니다. 즉 자본의 관점으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험 요소입니다. 맨 먼저 위험 요소 첫 번째는요. 인간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운영하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규제를 해버리고 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향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악재도 아니고 당연히 호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을 던져놨습니다.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 뭐 일본이 규제하면 한국은 30% 손해 이게 나와버리면 악재가 되지만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될지 얼마 동안 이 불확실성이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싸우면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큰 자본은 항상 작은 자본을 제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GDP를 당연히 한국보다 5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3배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GDP 규모보다 더 무서운 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싸움입니다.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 능력, 기업의 순익 능력 한국을 압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으로 감정 싸움으로 이 불확실성을 길게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한국이 손해라는 점. 앞으로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와 감정 싸움으로 치다르면 시장은 수요일보다 더 나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자병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이길 싸움만 해라. 만약에 진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은 접고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죠. 즉 일단 일본 정부가 싸움을 걸어왔는데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싸움에 응전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손해는 결국 한국 자본, 한국 경제만 본다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자존심은 둘째 문제로 놔두고요. 명분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한국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반도체 소재 산업에 매년 1조 투자, 약 6조 원을 투자해서 국산화하겠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당연히 정부로서는 대책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책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의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가 싸움을 걸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다, 조만간 국산화 된다라는 결과를 눈앞에 두고 이런 싸움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즉 했다라고 말해야 프로 정부인 것이다. 왜? 이렇게 싸움해서 우리는 계속 국산화 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응하겠다 이러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 심리에 부정적이 되고 미국과 중국, 거기에 한국과 일본까지 더해지면 심리적인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이 저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회 요소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데 기회 요소가 있다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6월 달에요. 6월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전에 도시바, 낸드, D램, 반도체를 공급하는 도시바, 일본의 도시바에
약 13분간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3분간 화재도 아니고요. 정전, 전기가 안 들어왔던 거죠. ESSS, 배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정전, 13분간의 정전, 순식간에 해결된 이 정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시바는 아직까지 생산이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6월 24일에 삼성증권, 이 상상인증권, 삼성이 아니네요.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바 정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소식이다. 왜? 도시바의 정전으로 인해서 공급이 축소되고 그렇게 되면 재고 축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시바는 아직도 13분밖에 안 되는 정전 이후로 생산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관련 업계, 제가 통한 관계자들은 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해 주셨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기회 요소를 찾아봤는데요. 첫째,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신문에서는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된다. 왜? 재고가 없으면 결국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D램을 생산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카타부타 재고가 부족하다, 남는다, 걱정,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불안감으로 반도체 재고를 이 기회에 소진하자라는 전략도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좀 더 격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면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점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약간 달리 봐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국산화, 앞에서 얘기했죠. 소재 국산화, 디램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이미 70%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도 결국은 피해볼 수 있으니 결국 확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대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한국에 좋을 것이 없어요. 왜?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감이 나오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을 거니까 그 점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제 고객 중, 저하고 친한 고객 중에요. 일본의 IT 기업들과 하루에 수십 통 이상 전화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의 현지인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카톡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물었는데 한결같이 한국 정부가 일본은 이미 65년 한일 배상 청구권 협정, 한일 수교 협정에 의해서 다 끝났던 문제를 돈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본 정부, 아베 정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찾아봤더니요. 이게 YTN 기사입니다. YTN이 어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결국 사법부가 판단을 했다. 배상 판단을 했으니까 일본 너희들 어쩔 수 없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부담된다면 한국의 기업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는 일본 언론에 이미 다 65년 한일 수교 정상화하면서 끝난 것을 왜 배상하냐. 한국이 돈을 더 받아내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고 명분을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 저는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셨을 때, 그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부 때 했던 말이죠. 한일 수교 협상 배상 완결을 저는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결을 정부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판결은 판결대로 가되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얼마 안 됩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명분, 결국 돈 더 받아내려고 한다라고 일본 여론을 몰고 간다면 한국 정부는 먼저 돈은 원하지 않는다. 사법부 판단은 이미 3권 분립이 돼 있으니 그건 따라가겠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의 문제를 끌고 가는 프레임을 역사적 진실의 문제로 끌고 가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자, 오늘은 자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민족주의나 애국심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에 국내 금융시장 브리핑합니다. 국내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이 문제 증시 전문가인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